10시 멘토 클리닉의 김도영입니다. 오늘이 음과 양의 기운이 일치한다는 춘분이라고 하는데요. 음양의 기운 좋아,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봄이 오기에 앞서서 설레임보다는 또다시 한번 강한 추위가 좀 들어오면서 다시 온몸이 좀 웅크러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계좌 오늘 또 웅크려드셨나요 혹시? 그렇다면 저희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을 통해서 웅크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기침 소리와 함께 우렁차게 계좌를 승천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갑니다. 오늘 갑자기 확 추워졌습니다. 오는 길이 좀 더 오늘은 방송 없으면 좀 쉬고 싶다. 막걸리에 소주 한 잔 또는 막걸리에 파전 한 잔 좀 생각나는 하루였는데요. 빨리 날씨가 따뜻해지듯이 양의 기운이 넘쳐나면서 여러분들 계좌도 저희 승천 멘토 클리닉과 함께 불어나기를 기원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입니다. 현재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centtv.co.kr로 접속을 하셔서 메뉴에 증권 메뉴에서 주식 승천을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시고 나서 금일 출연하신 출연자 멘토분들 또는 저 MC를 통해서 콕콕 찍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멘토를 소개를 드려야겠죠. 근데 이 두 분도 이제는 색깔이 좀 왔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주 방송에서 긴장과 우돌우돌 떨고 있는 모습에서 제대로 데뷔를 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교수님, 오늘 두 분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그런 수익은 필요 없다. 철저한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한 중장기 투자로 옐로우칩 중심의 초과 수익을 바라보는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손해보는 투자 습관을 완벽 타파한다. 선침해와 눌림목, 종가 매수의 달인. 신석기 시대와 함께라면 초보 투자자 탈출이 현실이 된다. 신석기 시대, 정대희 멘토의 주식 전성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분들의 역시 화면 보셨잖아요. 결국 이 두 분은 이제 색깔이 좀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즉흥적인 애드립으로 캐릭터를 좀 만든다고 만들어 봤는데 확실하게 시청자분들한테요 완전히 콕콕콕콕 지금 찍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주식계 요즘 이런저런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어제 엠모 방송국에서 나왔던 프로그램 보셨죠? 그런데 저희 이 샘플러스의 멘토들은요 절대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기로 유명하죠. 청렴결백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증권시장의 교수 자리매김하셨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포트를 봐도 괜히 교수는 아니거든요. 교수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실력으로 좀 증명해 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고요. 집사람이 좀 아파가지고 집안일을 좀 했습니다. 집안일 하셨어요? 교수님이 고무장갑 끼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했습니까? 예, 설거지도 했고 밥도 했습니다. 밥도 하셨습니까? 그랬군요. 정대희 멘토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첫 방송 때는 무척 긴장도 했고, 그리고 또 뭔가 기억도 가물가물하면서 집에는 잘 돌아가셨나요 그날? 예, 좀 정신없이 집을 갔는데 어쨌든 오늘 그날 가고 나서 방송을 과연 한 건지 뭐 한 건지 모르는 이렇게 붕 뜬 기분으로 갔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이제 또 오늘 출연하게 되면서 또 다행히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날아가서 긴장이 좀 풀리는, 조금은 좀 첫 방송보다는 좀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조금 오늘은 여유로움이 좀 정대희 멘토 쪽에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벌써부터 기대를 좀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만 보더라도 시장이 뭔가 이게 과연 제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의 꼼수가 있는 것인가, 불안감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겠죠. 또는 오후장에서 엄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에서 공포를 조금 자극하는 상황이 좀 왔었습니다. 과연 오늘장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 앤 토크의 주제가 무엇인지 바로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 토크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결국 1960포인트대로 붕괴를 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들 셀코리아 언제까지 그리고 진정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방송사와 금융사 간의 동시다발 전산망이 마비되었죠. 오후장에 발생이 됐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보안주 울트라 초급등 나왔습니다. 과연 따라가도 될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일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일자리주가 또다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최우선 소식에 들썩거렸는데요. 과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눌림목 매수와 함께 다시 한번 라이징 우상향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프로발 악재 그리고 외국인들의 연일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 압박 부분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장 막판에 또다시 이런 북한발의 테러다, 사이버 테러다란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시장이 1960선마저 좀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김용준 멘토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일단 장 막판에 조금 이제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좀 순간적으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지수가 이제 1960을 찍었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 보고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다 이제 빨간 선을 하나 걸었는데 이게 이제 중장기 이동평균선입니다. 중장기 이동평균선인데 만약에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 이제 이 라인이 이제 추세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조금 장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코스닥은 이거보다 좀 상황이 좋아서 코스닥은 아직은 괜찮은데 거래소가 조금 위험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1960을 오늘 내줬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인 하락은 어차피 불가피할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하락의 배경에서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생과 연결된 어떤 그런 쪽에서 결국 이제 선물이 주식을 흔드는 웹도덕 현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일단 보입니다. 근데 과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폭은 굉장히 제한되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뚜렷하게 이제 오늘 안에 구성 종목들을 보니까 결국 이제 오늘 강하게 많이 빠진 것 중에서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적 반등 국면에 진입하는 거고, 현대차나 기아차 약간 플러스 내다가 말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어떤 이동평균선에서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반등을 좀 시도하려고 하지만 아주 모습은 좀 반등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대형주 중심의 장은 좀 힘들게 될 거고 상당 기간 동안은 이러한 대형주의 상승에는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거래소 기준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고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장보다는 중소형주 장이 지속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외국인들의 수급도 크게 지금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김용준 멘토가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드다라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아니다. 중소형주로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역시 한 주 동안 지금 그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 역시도 대형주 쪽 보는 것보다는 중소형 쪽으로 집중력을 좀 피우는 게 나은가요? 일단 뒷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외국인들 지금 들어오는 게 오늘 물론 한 3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근데 네. 약간 이들이 이제 속임수를 좀 사용하는 게 장중에 거의 400억 가까이 팔다가 막판에 매도 규모를 축소시켜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지금 중간중간에 속임수는 사용하지만 결국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정대희 멘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메릴린치 창고에서 바스켓 부분에 대해서 전량적인 매도 압박 부분이 있다라는 시장 출발과 함께 정보들이 좀 돌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이 제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오후장에 다시 들어오면서 개발적인 반등이 좀 왔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유가증권 시장 이대로 봐도 되는 것인지 좀 체크를 해주시죠. 일단 코스닥 쪽 같은 건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수급 현황을 잠깐 보면 네, 얘기해 주시죠. 업종별 순항 투자 매매 순매수를 보면 네네. 금일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전 업종별로 다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네네. 지금 기관 투자 같은 경우도 약간 부분 경기 방어적인 차원에서 오락 관련 엔터테이너 관련주라든가 기타 조금 통신업, 유통업 쪽, 서비스업, 유통업 쪽과 그리고 오락문화 등 이런 방어적인 입장에서 좀 움직임이 나왔고, 그래서 저도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개인들만 다 모든 업종 관련해 다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치운다. 그래서 좀
이거는 아니다라고 싶었는데 그래서 좀 제가 전략적으로 제시해드리는 거는 지금 이런 장에서는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급적으로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거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은 김영준 멘토와 얘기가 좀 상반되는 부분인가요? 중소형주 쪽에 많이 붙어있는 코스닥 쪽은 좀 보수적 관점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저도 중소형주 쪽으로 좀 봐도 되긴 하겠지만 네. 지금 코스닥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4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이슈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동안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올라온 거는 삼성전자 갤럭시4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기술주들이 상승을 줬는데 오늘 대부분 다 또 많이 빠졌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보다는 뭐 그런 중소형주보다는 좀 우량주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코스닥 우량주 종목들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렇게 본다면 그 시가총액 상위권 쪽으로 좀 더 집중력을 보자. 결국은 중소형주 종목에는 집중력을 피우는 것은 나도 동의를 한다. 하지만 이제 개별주 종목군들, 특히나 IT 기술주 같은 경우는 S4 부분에 대해 이슈 이후에는 하지 말자라는 관점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권을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 좀 그렇게 몰아보시긴 했네요. 근데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사실 오후장 모습에서 조금 뭔가 이제 시장이 본격 조정 징후 자체도 살짝 보였단 말이죠. 김영준 멘토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형주는 이미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그 조정을 확인해주는 자리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그 중소형주 코스닥장이 이제 그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저께 이제 뭐 강하게 하락했고 어제 강하게 반등했고 네. 오늘 다시 하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방향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그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기간 예, 조정 예. 쪽으로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된 시점에서 그러니까 단기 조정은 임박하다고 보지만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있고 가격을 크게 빼기는 어렵다. 그런 쪽에서 이제 기간 조정 이후 재차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김영준 멘토와 좀 비슷한 시황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정대희 멘토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 뭐 키프로스라든가 이런 그 대변수라든가 이런 악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간 조정보다는 저는 좀 가격 조정이 좀 심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갑니다. 아, 결국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부분, 결국은 두 분이 동의했던 것은 시장이 조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도영 MC 같은 경우는 지금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하방 쪽을 압박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풋옵션 쪽에 행사될 수 있는 가격대의 상품들이 지금 아직 상장이 안 됐다는 겁니다. 즉 저희들이 라이브 방송에 은어적인 표현을 쓰다라면 풋옵션에 애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애기들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 작업은 아닐까요, 김영준 멘토? 풋옵션의 행사 종목군들이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한 꼼수는 아닐까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네. 어쨌든 간에 뭐 방향성을 역행하지 못하겠죠. 이제 일시적으로 방어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어떤 차익 욕구들 이런 쪽이 좀 강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명분을 줬다는 거죠. 이번에. 결국 예. 그러면은 해외 증시의 이격 좁히기 고정 속에서 우리나라도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기간 조정으로 보신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만 해도 또다시 4천억 가까이 순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5일째 셀코리아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김영준 멘토가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것이 차익 실현 욕구 부분이 일부 발생됐다. 근데 이 변심 배경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갑자기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시장을 크게 두 시장으로 나눠본다면,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시장을 딱 두 개로 나눠서 본다면, 이머징 마켓과 그러니까 선진국 시장이라고 두 개로 나눠보고 만약에 본다면요. 지금 최근에 선진국 시장은 잘 올라가요. 근데 이머징 마켓 쪽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진국 증시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한편에서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진국 시장이라고 분류했던 나라들은 뭐를 많이 했냐면 돈을 엄청나게 풀어댔죠. 그렇죠. 유럽이 작년에 한 1조 5천억 불, 1조 5천억 유로 정도, 그리고 미국이 재정위기 때 2조 5천억 달러 정도. 뭐 사실 어마어마한 돈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일본의 모 씨는 그 발권력을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어마어마한 발상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특징은 뭐냐면 돈을 풀어낸 나라들은 주가가 올라갔고요. 돈을 안 푼 나라들은 주가가 안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이걸 갖다가 다시 해석하면 정말 그 주가가 올라간 건지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건지 좀 헷갈립니다. 지금 상황들이. 이제 그런 쪽에서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변화들이 좀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외국인들의 그 과연 매도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4월 달에 좀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배당금 유입이 되기 때문에 배당금의 일정 부분은 국내 재투자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도 압력은 그쪽에서 잡아낼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쪽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도의 거의 끝자락의 막판에 조금 더 공간은 좀 남지 않았나? 그렇지만 그 폭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전반적으로 일단 3월 부분에 대한 기간적인 조정 부분에 대해서 하단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4월경쯤에 결국 배당금이 입금되는 시점에서 다시 유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역시 교수님 같습니다. 시장은 딱 두 개로 나뉜다면 여러분. 신흥시장과 선진시장으로 나뉜다. 그런데 선진시장이 강하게 가는 것은 유동성의 자금력 부분을 좀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좀 더 전략을 디테일하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예.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시장 어떻게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외국인의 변심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내 증시에서도 뭐 예상 키프로스에 대해서 제한적인 영향이 가져올 거다라고 좀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구제금융에 대해서 키프로스 의회에서 부결권을 발동하면서 오늘같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데 뭐 재협상 혹은 또 자금 조치라는 그러한 좀 해결 방안이 그러니까 재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금 출처가 나오지 전까지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키프로스 부분의 구제금융 자체가 이제 시장의 조정빌미라는 이벤트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라는 정대희 멘토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요,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기도 전부터 콱 찍어서 연락을 좀 주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중기청장 부분에 이제 사퇴를 했고 나는 제대로 된 경영인이다. 우리 회사를 살리겠다라면서 하는 모습 속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시장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용준 교수님 확실하고 언급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비중 부분과 현재 6,400원대에서 비중 40% 들어가셨는데요.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부를 김용준 멘토님 좀 콕콕 집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해주셨거든요. 자, 어떤가요? 예,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여지까지 흘러왔던 것들을 좀 잠깐 지켜보면요. 사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제대로 시장에서 가치를 반영을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 LCD 그 장비 쪽을 집중하다가 LCD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결국 이들이 어디로 돌았냐면 태양광으로 돌았었죠. 그래갖고 태양광 장비, 그러니까 태양광 장비라는 건 보통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장비들인데 발전소 장비를 풀세트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중에 유일한 데입니다. 거의 국내에서요. 그래서 만약에 태양광 시장이 열리기만 했었으면 그리고 발전 장비가 들어갔었으면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은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모로코에서 4억 불 정도의 4기가와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비 기준으로 보면은 한 2조 원대 장비가 납품되는 MOU까지는 체결됐는데 그게 본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서 주가에 지금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 시장 안 좋고 LCD 시장 안 좋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OLED 장비.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의 기술력은 어느 쪽으로든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만 돌리면 다 적용이 되는 쪽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OLED 장비가 납품될 거다라고 하면서 바닥을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일부 이제 그 증자나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되면서 거의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주식이 이제 바닥에서 돌아 나올 때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돌아 나오는데 작년 하방을 잡고 몇 달 동안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서서히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약간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어떤 분위기에 휩쓰여서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사장님이 뭐를 한대더라 해갖고 반짝했던 거는 결국 주가에서는 흔들리는 작업이었는데 전체적인 그 방향은 이제 위쪽으로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턴을 할 수 있는 회사다. 다만 이제 빠른 속도로 가기보다는
완만하게 갈 가능성이 있고 단계별로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비중이 이제 30%인데 여기다가 이제 50% 60% 채워놓고 가면은 굉장히 계좌가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얘만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요 정도로 놔두면서 조금 더 관찰하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 좀 조금 빠르게 움직이시는 그런 매매 전략이 낫지 않은가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산업 부분 때문에 산업 여파 부분에 이제 주가 자체가 급락을 좀 맞은 상황이 예, 예.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김용준 멘토, 김용준 교수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성엔지니어링 기술력은 이제 OLED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태양광 쪽으로 갈 수도 있고 LCD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기술력이 잠깐만 응용만 하면 금방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군요. 시청자분 들으셨나요? 결국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너무 계좌에다 추가 비중을 채우실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시청자분의 계좌는 주성 계좌가 되겠죠. 주성 엔지니어링 계좌가 될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부분은 좀 보지 말자라는 의견이겠고요. 하지만 지금 반짝했던 이슈화됐던 부분은 오히려 주가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성의 주범이니까 꾸준하게 좀 끌고 가시면 바닥 탈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하시면서 태양광 산업 부분에 조금씩 변화 속, 그다음에 OLED 쪽 변화 속까지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아까 제가 비중이 40%로 언급이 됐는데 3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비중 태우지 마시고요. 좀 더 지금 현재 단가 부분의 매력적인 부분이니까 좀 끌고 가시는 거 어떻나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창피합니다. 예, 방송국 3사고요. 그다음에 방송국 공중파겠죠. 또한 이제 은행의 정보 전산망이 마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요. 근데 갑작스럽게 오후 2시 넘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슈가 됐고 속보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컴퓨터 관련 보안주들이 급등가는 종목이 발생이 됐고 상한가 안착까지 해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그 관련주 과연 여기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보안 쪽으로 정책적인 이슈를 잡아도 되는 것이냐 우리 정대인 멘토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주요 방송사 및 금융사 쪽에 그 내부 전선망이 다운되는 현상이 네.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디더스 공격보다는 해킹 쪽으로 일단은 해킹에 의한 악성 코드라고 일단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를 비롯한 모든 보안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을 일제히 나왔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뭐 이따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요거에 대한 네, 그러시죠. 차후 뭐. 전략은? 네네네. 예, 그럼 차후 전략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멘토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관련주, 과연 이제 해킹이다 또 이제 마지막 제가 9시 뉴스 이렇게 막 보면서 오고 있는데 결국 북한 쪽에서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또다시. 참 시장 안 그래도 좀 가도 지금 밟기를 바빠 죽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오면서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돈이 없나요? 옵션 매도를 칠 것 같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북한 쪽에서 이제 그 컴퓨터 쪽 보안 쪽으로 이제 그 테러의 그 사례가 있었다고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 역시도 이제 그 북한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을 거니까 쉽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가능성은 좀 높은 쪽인 것 같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북한 관련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 장이 일시적으로 출렁출렁 할 수는 있지만은 뭐 결국은 우리의 기술력이 그들에게 뭐 그렇게 뒤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결국 일단 공격이 들어온다면 방어는 할 수 있을 거고요. 역으로 공격을 한번 해야 될까요? 그쪽을? 그러니까요. 저희가 충분히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LG U 플러스 전산망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대희 멘토, LG U 플러스한테 단계 악재가 생길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아까 최초 방송에서는 LG U 플러스 쪽에서 먼저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에는 KT 쪽하고 SK텔레콤 쪽에도 있었다라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런 거 갖고 이슈가 그렇게 뭐 악재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김영준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통신주 쪽, 이쪽 인터넷 쪽에서 피해를 좀 보는 주가의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까요? 아니겠죠? 당장은 그러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통신주 전반적으로 훑어놓고 보면은 이제 그 통신주들이 이제 그 LTE 이후 더 이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이 부분 형성이 된다면 결국 통신주의 전반적인 힘은 점점 약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은 이게
단기적으로 스쳐 지나갈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좋은 뉴스는 아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통신 쪽에서는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보완주가 과연 이번 건 지난번 농협 사태 이후에 또다시 대개 국가전산망 쪽에 대한 충격이 지금 또다시 더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완주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보고 싶을 겁니다. 탑픽 종목도 좀 뽑아주시고 과연 보완주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김용주 멘토? 네, 일단 뭐 보완주들 지금 다들 보니까 오늘 좀 상한가 들어온 게 이제 뭐 이스트소프트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SJ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안랩 같은 게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기술력이나 어떤 검증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스트소프트하고 안랩 정도겠죠. 그렇죠. 근데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약이라는 거에 대표적인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트소프트가 과거에 이미 보안 관련 하나의 그 큰 모멘텀을 형성했을 때 그때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을 찍고 흘러내리다가 요번에 다시 이제 했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가를 충분히 반영시켜줬기 때문에 요번에 올라올 때는 과거의 고점을 돌파하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안랩 역시도 보면은 자체적인 어떤 기업 가치에 의해서 상승했던 것이 아니라 대선 인맥 테마주 결국 안철수 교수라는 그 대주주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그쵸. 주가가 2만 원 하던 주식이 결국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고 그리고 거기서 또 고점을 맞고 빠져나왔다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올라갈 거냐. 그렇다면 결국은 보안 관련주 쪽에서의 그 추세적인 상승을 이걸 통해서 보안 쪽의 어떤 부분들이 확대돼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재료거래는 되겠지만은 추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전면으로 부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은 형성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일시적인 이벤트일 뿐이다. 예. 추가적인 반등 가게는 고점을 탈환하기는 어렵다. 예. 추세가 우상이 어렵다라는 보신 예, 거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 탑픽 종목이 안랩이나 이스트소프트이긴 하지만 예. 신규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잘 팔고 나오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 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현금화 전략으로 단기 급등에 대해서 빠져나오자라는 전략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정대희 멘토는 이 보완주 전략 어떻게 세워보시나요? 예, 뭐 단기 오늘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보안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뭐 상승은 나오겠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그래요?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걸 하나 좀 제가 더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보급률 그리고 그쪽의 기술력 상승에 비례해서 대비 그 보안 솔루션의 기술력이 좀 미비하다는 거죠. 맞아요. 점점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발전이나 기술 속도는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 보안 솔루션 업체들 그걸로 인해서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범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분명히 국가 지원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국가 지원,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스트소프트라든가 안랩 쪽 이런 기술력이 좀 보완만 된다면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중장기 관점 입장으로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단기적인 급등 양상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추격은 따라가지 말자는 의견은 김용준 멘토와 정대희 멘토도 같이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하지만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이 증가되고 정책적으로 보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오는 시점이라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매매 트레이딩 관점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지 말고는 보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는 이 보완주는 일시적인 이벤트일 뿐이다. 그리고 통신주 자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여파도 나올 수 있지만 신규적인 부분에서는 들어가지 말자라는 의견에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차익 이벤트 속에서 슈팅 나왔을 경우는 현금화하자라는 의견이겠고요. 정대희 멘토 역시도 비슷한 의견이긴 하지만 보안 관련된 스마트 기기 쪽에 대해서 보안 쪽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추격 매수는 자제하지만 관심 종목에 집어넣고 트레이딩 관점에 언제 잡아볼까를 노려보자라는 의견인데요. 결국 그 노리는 맥점의 타이밍은 우리 정대희 멘토가 주식 승천을 통해서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10조 원 안팎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부분을 언급이 됐는데요.
여기서 결국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보통 정권이 생기고 나서 2월 25일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여파 속에서 이 정책적인 이슈가 종목군들로 3월, 4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 최우선 과제 결국 또다시 일자리 창출이었단 말이죠. 김용준 멘토. 과연 관련주들 오늘 역시도 동반해서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반짝하는 모습이었는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추가 예산이 10조 원이 편성된다는 얘기가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쪽이 이제 주로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가는데, 일자리 창출 쪽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경기 부양 쪽이고, 경기 부양을 통해서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내겠다는 게 기본 골격이겠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올라왔던 거는 뭐가 올라왔냐면, 고시학원하는 웰비스, 그리고 취업 포털 사이트인 뭐 사람인 HR,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 회빈해가지고 회원가입해서 일자리 찾는 게 몇 개나 될 거며, 고시학원 통해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는 결국은 지금 이제 신규 일자리 창출의 관련주가 지금 그 국내 증시에 없고 어느 쪽인지 지금 방향을 모른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지금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마 정책의 방향은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 부양 쪽의 방향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미 과거에 공약에서 내세웠던 전체적인 그림들은 나올 겁니다. 그 그림을 하나씩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의 자금 소요를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그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런 식의 방향이 아니라 정말 현 정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방향들이 어느 쪽인지를 캐치해내서 그쪽의 정책 수혜주들, 정책 수혜주라는 건 정리를 하면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른 자금 집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쪽을 키우는 쪽,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나왔던 여러 가지 쪽에서의 방향, 그쪽에서 오히려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이쪽에 그 뭐 취업 포털 사이트니 아니면 고시학원하는 이런 쪽은 지금 일자리 창출에 관련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 거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김용준 멘토, 네. 국내에는 이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된 관련주는 아예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현재 봤을 때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뭔가 이제 그 분위기를 사전에 조성했던 쪽에서 이제 그 이걸 이용해서 한번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게 분명히 이 10조 원이 사용초가 결정될 거고, 그게 IT의 뭐 소프트웨어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컨텐츠를 활성화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서 거기에 얼마 편성됐을 때 그게 아마 정책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수혜주가 될 거고요. 저 여기서 딱 순간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정책적인 이슈에서 가장 많은 게 공공기관의 서류를 전산화한다는 작업이 좀 있잖아요. 네. 그쪽 한번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레이저 한번 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김영진 멘토를 통해서 순간 캐치를 했습니다. 정대희 멘토, 과연 이 일자리 관련주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나라 좀 전에 앞에서 뭐 딴 얘기겠지만 뭐 정책, 그러니까 범정부 정책 테마로 엮여버리면 일단 급등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급등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에 접근하기 어렵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종목들도 오늘 이번 주에는 뭐 윌비스라든가 사람인 HR라든가 에스코넥 관련 종목이 움직였지만 그 전주에 보시면 그 창투사 관련 종목들 뭐 대성창투라든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먼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마 자체로 보면 일단 테마가 순환되는 모습도 나오지만, 저도 그 김용주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질적으로 그 취업 관련된 종목들은 뭐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 종목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냐면, 지금같이 좀 경기가 괜찮을 때는 부각이 나타나겠지만,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부각이 되겠지만, 요거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거나 아니면 고용률,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거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아무래도 고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으니까 좀 그런 걸 고려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정대희 멘토가 이제 창업 투자 정책 부분까지 언급을 살짝을 좀 해주셨는데요. 결국 취업 관련주, 그다음에 창업 관련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보지 말자라는 의견에 두 분 다 동의를 하십니까? 네. 네. 예,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네.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접적으로 IT 쪽으로 좀 그 돈들이 그 엉뚱한 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부양에 필요한, 즉 IT 쪽으로 들어간다면 빅데이터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전산화 작업을 하니까 빅데이터 작업에 필요한 그 전문가들이 좀 우리나라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투자가 되면 아무래도 빅데이터 관련
그 종목들군 위주로 좀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예, 추가적인 생각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 아까는 조금 시장 출발과 함께 좀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조금 여유로움이 있었는데 왜 또 하시면서 이렇게 긴장을 하십니까? 네. 아, 글쎄요. 이 네. 좀 여기 에어컨 여기 네. 스튜디오가 좀 에어컨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좀 춥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좀 편안하게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ECN 토크 여기서 저희가 시장을 좀 알아본 것 같습니다.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의 승천주 바로 볼까요? 오래간만에 제 애드립 한번 쳐보려고 그랬는데 호응 없으시죠? 아이, 쟤 또 그래 그러실 것 같은데요. 멘토들의 추천 종목 수익률 베스트 5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순입니다. 2위 양순모 멘토가 16.1%로 YG엔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아나패스가 급등하면서 14%로 현재 3위를 유지하는 모습이겠고요. 야, 정대희 멘토의 조이맥스가 12.9%로 4위로 껑충 올라오는 모습이겠고요. 이상로 멘토의 한솔 CSN이 신규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들어오더니 10.7% 5위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과연 1위가 누굴까요? 김용준 멘토의 일양약품이 18% 시장 너는 맘대로 해라 내 종목은 간다 라고 얘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이 신규적인 편입되면서 마이너스 1% 부분에 대해서 약 손실 구간이겠고요.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강력한 홀딩 한번 해보자면서 현재 포트가 세 종목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창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지수만큼이나 아직은 강하게 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대한항공, GS건설, 삼성엔지는 포스코, 삼성전자,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은 전략을 좀 잘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는 남자다 상남자답게 포트 이쁩니다. 한국콜마 신규적인 편입하면서 1.5% 수익 구간인데요. 제가 한국콜마 볼 거는 홀딩스도 같이 보시죠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아이마켓 코리아, 바이오랜드, 휴비스까지 들어오면서 휴비스 역시도 0.9% 상승. 이 두 분들 역시 특히 양순모 멘토 같은 경우는요. 각 플러스권에다가 별풍선을 계속 달아가나 봅니다.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디스텍 시스템, 웰크론한텍인데요. 조금 아쉽네요. 시장 여파를 고스란히 계좌에서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4%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김재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아차, 삼성전기, NC소프트를 모두 다 보유하고 계신데요. 역시나 지금 시장 여파를 받으면서 탄력적이지 못하고 좀 더 좀 무겁게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일양약품 당당 1위 보셨죠? ICD, 아나패스 제대로 우상향으로 패스하면서 14%를 유지하겠고요. 이라이콤 역시도 강한 상승 속에서 6.5% 유지합니다. 하지만 ICD가 좀 아쉽게도 마이너스 7.4%인데요. 잠시 뒤 리뷰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우리 생방송 제대로 첫 데뷔를 하셨는데요. 인생에 기억할 만한 자리에서 첫 번째 종목 조이맥스였는데, 조이맥스가 신발을 제대로 신고 날아가나 봅니다. 12.9% 상승세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네, 두 분의 종목을 봤고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나니까요. 역시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포트 보셨죠, 여러분? 교수님답습니다. 이거 A+ 줘도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의 사고뭉치가 있거든요. 그 녀석도 우리가 좀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그 종목을 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올라가는 종목을 하게 되면은 빨리 결론이 나는데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하다 보면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굉장히 요동을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ICD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닥을 탈피하는 자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13,500원 정도에 들어갔는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 12,500원. 네. 근데 이제 차트 흐름으로 잠깐 좀 보면서 흐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로는 지금 보니까 그 왔다 갔다의 패턴을 보이고 지금 하단은 12,000원 정도 그리고 상단은 14,000원 정도의 지금 길게 봤을 땐 박스권의 현재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OLED의 전 공정의 핵심 장비다. 그러니까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OLED로 넘어갈 때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장비 중에 하나가 그 ICD의 그 식각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서리에 튀어나온 부분들의 그 물질을 잘라내는 장비이고요. 그 물질이 굉장히 단단해지기 때문에 식각 장비의 어떤 기술력을 좀 많이 요구하는 쪽. 그런데 일단은 지금 그때 말씀드리면서 또 국내 업체, 그러니까 LG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저 중국의 BOE 쪽에 발주가 나올 거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삼성 쪽하고 LG 쪽이 약간 주춤한데 그거는 아마 신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을 보고서 발주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다면 발주식이 임박했다라고 지금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바닥을 틀고 나올 준비를 좀 하고 있다. 뭐 굳이 손절 라인을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손절 라인을 잡고 싶지는 않고요.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3월 말 정도까지만 지켜보면 어떤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CD는 한번 견뎌볼 필요가 좀 있는 종목이고요. 싸니까 마음에 드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주식이 올라오면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쌀 때 사는 게 또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는 거,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나머지 종목 중에서는 일단 뭐 일양약품 지금 최근에 리베이트 관련해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34,000원만 가면은 꼭 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결국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일양약품이 요번 건 때문에 뭔가 급락하는 사태가 나온다. 그거는 거꾸로 매도하는 시기가 아니라 절호의 매수 시기라고 봅니다. 그럼 일명 돈 떨어진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뭔가 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쳐서 급락 요소로 작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들여야 될 구간이 아니냐. 봤을 때 이제 그 라이센싱 아웃이라는 게 이제 기술 수출이 확정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거의 임박한 것 같습니다. 거의 임박한 것 같고 아마 이제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했던 게 그건데 아마 요번에 주총장은 좀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회사 쪽에서 올해 안에 다음 주총 전까지 무조건 성사시키겠다고 했는데 요번 주총까지 성사를 못 시키게 되면 시끄럽긴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거의 임박한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34,000원 정도에 한번 잘라놓고 오히려 다시 한번 껴놓자. 만약에 3만 원 밑에 가는 자리 있으면은 요번에는 적극적으로 사는 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일양약품 반드시 체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34,000원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 부분들은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재매수 관점 꼭 봐야 된다. 이거 뭘까요? 관심 종목에서 절대 삭제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나페스가 최근에 이제 그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었고요. 종가상으로 한 번도 14,000원을 돌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전일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장중에 14,800원 정도. 그리고 사실 오늘도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좀 흔들리다가 결국 종가에 되돌려놓는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가를 새롭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의사표시를 지금 확실히 한 거고요. 오히려 이제 그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 펀드 그러니까 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상승을 강하게 시킬 때는 항상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투신 종목이 아니라 외국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라이콤 역시도 실적이 대단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가 평가를 못 받는데 조금 어떤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흔들림은 좀 무시하시고 좀 레벨업 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관점에서 네 종목 다 보유입니다. 네 종목 다 보유하자. 특히 일양약품 전략은 여러분들 분명히 적어서서 트레이딩 관점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지금 ICD 같은 경우 가격적인 매력 구간이니까 꽉 물고 한번 가보자 이기 때문에 네 종목 포트 우리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강력하게 좀 가져가봐도 분명하게 승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신 있게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첫 번째 종목 이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의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조이맥스 좋습니다. 시장에 소외되지도 않고요. 어떻습니까? 예, 시장에서 첫날 추천 나가고요. 좀 긴장을 많이 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저번 주 수요일 날 방송을 하고 이번 주 오늘 날 조마조마했습니다. 과연 첫 방송의 첫 종목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시청자들한테 다가갈까 했는데 다행히도 제 출연 날짜와 맞춰서 딱 주가가 목표가를 도달해주고 장중에는 그 목표가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제시해드렸던 일단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제시했던 손절가는 이제 없고 익절가로 잡아서 41,000원 정도 41,000원 정도가 익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1,000원 정도의 익절가를 잡고 41,000원이 깨져버리면 전량 수익 실현하는 걸로 하고 그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42,000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에 있는 45,000원. 지금 앞에 지금 오늘 고점인 42,750, 약 43,000원 정도만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준다면 목표가를 수정해서 4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그래서 41,000원만 안 깨지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가져가셔라. 보유 홀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7,500원이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조이맥스 즉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이슈가 아직 시작 안 됐다는 걸 강조해 드리면서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라인 쪽을 통해서 점점점 더 게임이 그 해외 수출 확대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보다 더 성장성이 더 크고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게임들도 윈드러너 못지않게 더 좋은 게임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분기 흑자가 윈드러너 하나만으로도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임으로 인해서 그 이상의 실적이 더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지금 반등을 못 해주면 자 주봉상에서 보면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와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주가 레벨업을 못 해주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요때 올라왔던 즉 월봉상에서 보면 요때 올라왔던 때랑 지금의 이슈는 다르다. 이제 시작 단계에서 다시 한번 주가 레벨업의 기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렇군요. 당당해지면서 이제 방송을 또 긴장을 안 하시는데 제가 정대희 멘토 때문에 제 스마트폰에다가 윈드러너를 깔아서 직접 해봤습니다. 근데 해보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커피숍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요. 와, 여기저기서 다 윈드러너들 다 달려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를 봤더니 우상에 가는데요. 여러분들 방금 들으셨죠? 41,000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강력 홀딩하죠. 41,000원을 이탈할 경우 이익 실현 일단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 챙기고 보자라는 전략이겠고요. 37,500원은 강력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 체크해봤고 41,000원 깨지 않고 올라간다라면 45,000원으로 목표가 수정해서 좀 더 보유 강력히 해보자. 이제 시작이다라는 정대희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까지 이제 리뷰를 좀 해봤고겠고요. 내일 시초가를 보니까 우리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의 비장의 카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내일의 승천주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정대희 멘토 기대되는 인터파크를 가지고 나왔고요. 김용준 멘토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현재 두 종목에 대한 신규 매수 또는 보유하고 계시는 궁금증이 있다면 바로 지금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이 또다시 이제 좀 색깔론 쪽이 달렸는데 결국 중소형주 종목군들을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대희 멘토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또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기술력이 좀 있다라는 회사로 정도만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김영주 멘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부터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종목을 얘기하면 무슨 보석 파는 회사냐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쪽은 아니고요. LED 조명 칩을 만드는 가장 기초 단계의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먼저 사파이어를 가지고 인곳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웨이퍼를 가지고서 뭔가 해가지고 결국 조명칩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태양광이라는 산업을 볼 때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OCI의 폴리실리콘이죠. 폴리실리콘 없이는 태양광의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본다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LED 조명칩에서의 최상단에 있는 가장 앞쪽에 있는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011년도에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2011년도 1, 4분기까지는요.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LED 전체적인 업황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냈죠. 그리고 정확하게 1, 4분기 이후 2, 4분기부터 꺾여가지고 작년 4, 4분기까지 그리고 올 초까지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 업체가 살아나려면 결국 조명업체들이 많이 팔려야 되고요. LCD TV, LED TV가 잘 돼야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 업체가 LED 관련 종목이 큰 폭으로 한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가 반영을 못했던 건 가장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를 밀어냈다는 거죠. 그 앞에서 LED 칩 관련 업체들이.
그럼 이제 이 업체들이 재고 조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발주를 넣어야 되고 그런 물량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술력 측면에서 가장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LED 인고 회사는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러시아에 한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한 업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죠. 근데 이 세 업체 중에서 생산량 기준은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앞서기 때문에 아마 초기 단계에서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가격 정책을 사갖고 중간 업체들의 그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격 정책을 할인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그것이 되고 나서 올해 본격적으로 LED 조명 쪽이 개화가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신규 상장되고서 크게 한번 움직였을 때 이때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업황이 꺾이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았던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LED 조명 관련주들 뭐 서울반도체니 뭐 누멘스니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살짝 움직였는데 전체적인 움직임 폭은 크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보니까 바닥권에서 기관들이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결국 어차피 지금 실적 작년에 안 좋았던 거 뻔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점진적으로 공장 가동률 증가하면서 다시금 예전처럼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실적이 확실하게 턴하는 게 아마도 2, 4분기부터는 확실하게 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의 바닥권이다.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정도 더 빠져주면 고맙겠는데 그런 박스권 하단이 한 2만 7, 8천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여기서 틀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좀 더 횡보할 거냐 이런 얘기들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정책까지 이제 같이 매매 포인트까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쫓아가서 사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쫓아가서 사는 건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이게 그 파란 선인 60일선이 지금 위치한 가격이 29,300원입니다. 그래서 29,300원 정도를 매수 단가로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36,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가격 그래서 26,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박스권 매매 쪽으로 일단 방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김용주 멘토 이게 사실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워낙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는 맞아요. 인구 쪽 부분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부터 LED 조명 시장 산업이 개화된다는 얘기는 좀 정확하게 이제 됐고, 서울 반도체는 루멘스의 상승 모멘텀이 좀 가져왔고, 개별적인 조명 종목군도 우상향을 갔는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좀 같이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게요. 그 업체들은 완성업체나 칩업체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2011년도 1사분기에 가장 호황을 누렸던 게 그 당시에 인공 물량이 딸리니까 이 뒤쪽 업체들이 물량을 왕창 잡아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재고를 엄청나게 싸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재고를 밀어내면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 이쪽에서는 가동률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재고 소진이지 신규 발주가 안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재고 소진이 끝났기 때문에 신규 발주가 나오니까 이제는 이쪽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역시 교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맞아요. 여러분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좀 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재고 수준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매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워낙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의 트렌드 쪽에서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못 들어갔죠, 김현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눌림목 부분에서 비중 자체를 한 만약에 맥시멈까지 가져간다면 분할 매수 원칙으로 끌고 간다. 3만 원대 부분은 29,000원 이하 300원 쪽으로 잡아주셨는데요. 그러면 3만 원 이하에서 어떤 비중 어느 정도까지 조금 무겁더라도 중기적으로 끌고 가보면 될까요? 지금은 원래 이제 그 보초병 정도 세우는 기준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비중은 10%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완전히 추세를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을 때 물량을 본격적으로 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한 29,000원 정도, 27,000원 정도에 한 10% 정도 비중 실었다가 좀 올라와서 앞에 고점 정도 되면은 한번 매도해주고요. 다시 눌리면 사고. 어차피 이제 2, 4분기 실적이 돌아가면서 정상적인 주가 움직임까지는 그 기관들의 수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거든요. 개인들이 못 땡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관들의 어떤 매직 구간이라고 보고 박스권 매매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걸로 판단됩니다. 네, 저희 방송 시청자분, 애청자분이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저희 작가님이 저한테 너무 많아요 그랬는데요. 오늘 마침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들어온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보는데 7697님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31,200원에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서 단기 목표가 또는 손절 라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김영규 모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차트를 보시면서.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힘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앞부분의 저항선은 일단은 앞에서 한번 고점을 찍었던 게 34,000원, 요번에 찍었던 게 지금 한 35,000원 정도 된다면 지금 박스권 상단은 요 정도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4,500,000원. 그거를 왜 결정을 못 하냐면 그건 장 분위기에 따라서 일시적인 오버슈팅 구간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4,000원부터 36,000원 사이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팔아서 30,000원 이하에서 다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위쪽에 손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당당하신 것 같겠죠.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결국은 시청자분 34,000원대부터 해서 위쪽 장의 영향에서 긍정적이면 좀 더 슈팅이 35,000원, 6,000원 좀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럼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김영준 멘트 의견을 들어서 34,000원까지 강력하게 홀딩을 하고 가시면서요. 올라갔을 때는 그냥 신나게 계좌 올라간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다가요. 떨어지는 나락에서 34,000원을 깨지 않고 간다면 추가 상승 쪽으로 보지만 이탈할 경우에는 아까 정대희 멘토 조이맥스 잡듯이 34,000원 이탈할 때 목표 설정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나서 다시 재매수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까지 저희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제 정대희 멘토 종목이 이제 계속해서 궁금해져요. 과연 이번에도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강하게 좀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대희 멘토 종목 시작해 주시죠. 예, 금일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를 추천하게 드린 이유는 일단 흑자 전환에 이어서 실적 성장이고요. 9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16년 내 사상 최대 연간 그 영업이익이 발생됐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2012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약 6.2%, 즉 4,542억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40억으로 흑전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핵심 자회사인 인터파크 INT가 투어 부분과 그 엔터 부분 쪽에서 수익 창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자회사인 아이마켓 코리아가 지금 삼성그룹에서 지분 인수를 받을 당시에 7년간 약 9조 9천억 원의 그 물량 MRO 납품 물량 계약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연 매출 약 10%를 보장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이마켓의 4분기 그 지분법 이익이 24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게 지주사인 인터파크의 그 영업이익으로 잡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또 아이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의 동반선장, 즉 중소기업과 그 대기업의 그 동반 성장에 따라서 그 경쟁업체인 현재 MRO 업체의 1위 업체인 LG 서브원은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는 반면 아이마켓은 거기에 자유롭기 때문에 즉 핵심 자사인 인터파크 INT와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한 수익성이 발생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내실 강화에 통한 수익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도서 부분과 쇼핑몰 부분에서 좀 거래 매출액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수익성이 좀 높은 카테고리 종목으로 좀 강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자회사 세 군데를 지분 매각 및 피인수를 통해서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는 이런 내실 강화 측면도 있었고요. 또 자사주를 매각한 2011년도에 자사주 매각에 따른 그 차익 금액을 그러니까 기존의 차익 매각금을 다시 이자 지불하는 그 비용으로 감소하면서 연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이자 부담 비용이 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내실 강화에 따른 이런 측면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신없이 봤는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좀 편안하게 하시지. 네. 자, 그러면 매매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자, 매매 포인트는 인터파크는 오늘 좀 상당히 드리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한번 주가가 상승에 눌린 자리에서 드렸는데 지금 요거를 드린 이유는 일단은 약 한 2012년 작년 12월이죠. 12월부터 오늘 3개월간 그 박스권을 이어오다가 드디어 박스권
전고 라인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즉 요 부분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점진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선 위에도 위치해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꼿꼿하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오늘 종가로 다시 한번 매수를 찍어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420원 정도, 7,400, 이 정도가 되겠죠. 7,420원 정도 이탈 안 되면 무조건 가져간다. 단지 앞에 좀 8,000원짜리에 그 저항이 있는데 요거만 무난하게 돌파가 되면 단기 목표가 8,25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봉에서도 거래량이 점진적인 증가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또 주봉에서도 보시면 거래량이 점진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 점진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요것도 인터파크도 이러한 실적 모멘텀과 뭐 수급적인 측면이나 거래적인 측면에서 요번에도 주가 레벨업의 기회다. 요번에도 못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아까 조이맥스랑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중기적으로 봤을 때 8,730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일단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8,25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요, 정대희 멘토. 예. 뭐 아이마켓 코리아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야. 예, 뭐 예. 중소기업 부분에서 B2B 서비스에 이제 예, 확정이 돼서 삼성그룹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갖고 온 건 누구나 다 지금 솔직히 알고 있는 예, 내용이고요. 제가 인터파크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요. 그 인터파크가 디초콜릿 커피숍을 지금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을 했어요. 예. 그게 지금 가시 영역권에도 매출이 해외 시장 쪽에서 드라이브를 좀 걸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그게 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 영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있고요. 기존의 쇼핑몰이나 이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11번가라든가 경쟁업체들에 비해서 서로 경쟁을 하지 않기,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이겠다라는 차원에서 네. 각자 분야에서 좀 강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터파크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쪽이 좀 강세를 보여서 네. 그쪽으로 마케팅을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주가의 상승에 좀 여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얘기해 주신 것 플러스 디처콜코트에서 음식료 쪽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매출 드라이브 하는 부분까지 기대를 해보면 추가 상승 부분 충분히 여력이 있다. 예,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특히 기관의 3대 트로이카인 금융투자나 뭐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는 안 들어왔네요. 어쨌든 뭐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는 충분히 이어갈 거다. 그래서 7,420원만 안 깨지면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거 다시 한 번만 정확히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바로 문자가 오셨어요. 네. 3072님께서 6,524원인데 비중이 100%예요. 6,524원에 매수를 하는데 비중이 너무 100%를 좀 들어가셨거든요. 네. 그런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100%나 되시기 때문에 예.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 좋긴 좋은 것 같거든요. 6,524원입니다. 6,524원입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충분히 저점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시면 매수 포인트가 여기 6,500 요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매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비중이 조금 많은 거를 고려했을 때 지금은 충분히 좀 매도를 하시고, 비중이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매도를 하시고, 어느 가격대에서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현재 지금 7,800원대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도 50% 정도는 무조건 축소해달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관망, 아까 제시해드렸던 7,420원이 안 깨지면 가져가시라는 거고, 깨져버리면 시청자분께서는 더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072님 들으셨죠?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7,800원입니다. 이 가격대 부분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는 축소를 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시장 부분에 분위기 탈 수 있기 때문에 절반 이익 실현 반드시 좀 하자라는 정대희 멘토의 의견이었고요. 나머지 50%는 단가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7,420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보유해서 계속해서 좀 위쪽 상단, 우리 정대희 멘토가 언급한 목표가까지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정대희 멘토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수익 많이 내세요. 그러면 두 분의 내일장 승천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정데이멘트의 인터파크 매수가 7,800원으로 들어가겠고요. 목표가 8,500원, 아까 8,250원을 건데 8,500원으로 정정합니다. 손절가 7,420원. 반드시 지금 문자 들어오신 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매수가 29,300원에 진입 시도하겠고요.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6,000원인데요. 현재 시장의 트렌드 부분에 중심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기술력을 보면서 이제 실적 가시영역권에 대합니까 눌림 매수 잡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죠. 이쁩니다. 하지만 아까 ICD 리뷰 들으셨죠? 좀 강력하게 들고 가보겠다, 가격 매력 있다라고 했었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신규 편입 시도를 하는데요. 아나페스와 이라이콤 추가 상승 가능하다. 모두 전포트 보유하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데이멘트의 포트폴리오 신기적으로 조이맥스가 꾸준하게 긍정적인 모습의 1차 목표가에서 이제는 차익 실현 부분에 아까 전략을 좀 잡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내일장 신규 편입 7,800원에 시도를 합니다. 아이고,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종목 승천주까지 받고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이나 애청자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따라하게 되는 멘토들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리뷰를 봤을 때 분명히 전략을 잘 세워주시면서 매일매일 보셔야 포트폴리오 변경건들이 있으니까 출연 안 하시더라도 변경건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의 오프터 레코드. 나 영어가 안 돼요. 영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소문도 많았고요. 뒷담화도 솔직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뒷담화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시장이 요때쯤이면 꼭 우리 개인 투자자들 공포를 만드는 상황이죠. 할 말 많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오늘 하한가가 줄줄이 속책했습니다. 또한 상패 우려 부분이 언급되면서 에듀언스를 비롯해서 10개의 종목이 하한가가 나왔는데요.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김영준 멘토?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타격을 입었던 상패 위기에 놓여 있는 종목이 아마 롯데관광개발인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 시즌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때 되면은 감사 의견 한정, 거절, 부적절 뭐 4가지 정도의 감사 의견이 나오는데 적정 의견 이외에는 무조건 최소한 관리 종목 지정 내지는 상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들이 전형적으로 그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투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요때쯤 돼 갖고 상패될 만한 종목들이 한 번씩 뭔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냥 강하게 땡겨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는 걸로 알고 따라 붙다가 거기서 걸려가지고 상패를 당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늘 반복되는 일인데 결국 지나고 보면 후회하는데 결국 우리 최소한 기업 내용은 보자. 기업 내용은 보자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회사 이름 자주 바꾸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아니면 기타 등등 자금 조달 많이 하고 분명히 징후들이 있습니다. 징후들이 있는데 그 징후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결국은 이 피해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올해 지나도 내년에는 또 피해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그 정확한 그 투자의 원칙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은가 새삼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소일크 외양간 고친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먼저 지금 너무 시장에 대해서 계좌 우상향으로 좀 욕심을 부리면서 이런 위험한 종목을 하기 전에 김영준 멘토 의견처럼 원칙을 좀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기업 가치를 먼저 좀 보자. 그리고 회사 이름 부분 변경이 너무 많은 종목은 일단 조심하자, 쳐다도 보지 말자라는 의견 같고요. 특히나 그 속에서 또 유상증자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나쁘다고 볼 건 아닌 것 같겠고요. 회사 이름 자주 변경하는 애들은 저 역시도 쳐다보지도 않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정대희 멘토, 예. 과연 이 하한가 상장 폐지 우려 지금 언급이 계속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 이제 퇴출될 애들이 또 퇴출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이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좀 커진단 말이에요. 요 시기 때마다요. 글쎄 뭐 이런 시기 때마다 또 개인 투자들 좋아하는 종목들이 동전주죠. 동전주들. 예, 동전주들 한번 잡아서 한 10번 중에 8번 먹다가도 한 번, 2번 잘못 맞아버리면
거덜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미 올 초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즌에 금융위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그 인수위원회에서 금융위로부터 니들 그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그 보고서를 제출해라. 어떻게 할 건지 제출해라라고 이미 예상이 됐었고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매년 3월 달 되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부실기업들을 정리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장 좀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기업의 좀 유보율이라든가 그리고 ROE라든가 뭐 HTS에 나오는 제공하는 그런 재무제표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 유보율이라든가 그런 부채 비율이라든가 최소한 요거만 챙겨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차트 좀 한번 볼게요. 동전주 보시면 디웍스 글로벌이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좀 제가 방송에 나가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자,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뭐 1월 17일 날 1월 23일 날 그때 이제 좋았죠. 개인들 여기서 잡고 막 상한가를 연속으로 4방 이상 들어가니까 좋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동전주가 하한가로 들어가도 팔지도 못하고 상한가로 들어가도 팔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왜? 올라가니까 어디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날아가는데 왜 팔어?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좀 재무제표, 정확하지 않은 재무제표라도 좀 보시고, 그리고 동전주는 가급적 건들지 마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액면가가 500원인데 그 이하인 가격이라면 뭔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독사가를 드시지 않으셨으면 좀 합니다. 웬만하면 좀 이런 동전주라든가 재무가 뭐 영업적자가 계속 난다는 이런 종목들은 좀 안 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가 얘기해 주신 거 여러분 들으셨죠? 액면가 이하인 종목은 조심 또 조심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의 오프터 레코드 지금 요 부분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발 하한가 종목군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동전주 조심하자. 그 다음에 주가 명칭이 자꾸 바뀌는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자라는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내일장 전략 아주 디테일하게 두 분의 전략 한번 세워봐야겠죠? 네, 내일장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 현재 시각은요 11시 12분 43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은 그 뒤에 한번 볼게요. 속으셨죠? 네,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좀 했는데요. 결국 해외 증시는 계속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화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포인트가 이제 키프로스에서 지금 FOMC로 넘어오면서 상승으로 지금 뉴욕은 출발했습니다. 전일 한국 시간 지금 새벽 3시 전후로 지금 키프로스에서 구제금융안에 대한 부결이 확정되면서 FX 시장, 원자재 시장들을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유로화는 순식간에 1.28%까지 하락했었고, 전기동 또한 지지선인 7,500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상품들은 일제히 팔자에 지금 몰렸었던 경우였습니다. 순간 저희들도 지금 모니터 고장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일까? 바로 ECB에서는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을 달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금일 새벽 2시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는데요. 일단 시장은 초저금리 유지와 매월 850억 달러의 국채 매입을 지속할 것이라는 지금 낙관론에 지금 무게가 두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FOMC 회의록이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확실한 게 없더라면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이미 지수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미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흐름이다. 출발 강가. 네, 그렇군요. 결국 유럽 증시는 결국 그 근원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정책 달래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격 좁히기 과정들이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좁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럽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유럽은 일단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출발했으며, 현재 지금 유로 스톡스 50은 이제 1%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키프로스과 관련해서 ECB도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회의를 열면서 키프로스에 어떤 식으로 유동성을 줄 것인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또 키프로스 재무장관은 사전책을 위해서 러시아로 건너가서 지금 자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따라 지금 키프로스의 구제 금융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될 것이라는 지금 낙관적인 전망이 지금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 유로화는 지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전일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며 지금 1.30선에서 바짝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유럽 같은 경우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빠르게 다시 우상향 쪽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요?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은 어떤가요? 네,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은 주간에 큰 하락이 있었지만 현재 유럽과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코스피 야간 선물 또한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간장에서는 약 3,800억 원의 지금 순매도세를 나타낸 외국인이 야간에서 지금 순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 금일은 그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방안과 그리고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에 지금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자분들은 시장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결국은 구제금융 쪽에서는 이제 긍정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데 FOMC 회의록의 버냉키의 립 서비스 부분에 따라서 새벽적인 부분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금월 FOMC에 대한 내용은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유럽에서 지금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금리를 지금도 상향 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양적 완화에 대한 추구 전략 또한 지금으로서는 더 안 좋은 전략을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수는 모든 걸 반영하고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새벽에 결과론들이 좀 더 오픈이 되더라도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지금 정도의 선반영 부분이 유지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현대선물 신군철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또 글로벌 야간 시장에 대한 데이터까지 좀 봤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전략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영준 멘토 내일장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내일장 지금 그 유럽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지만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수급의 어떤 중심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크게 변화하고 있다. 시장이 지금 변화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지 못하면은 지금 이 장이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데 결국 내일 하루 정도는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이 곧 조만간 발표가 되겠죠. 정부의 정책이 조만간 발표되면서 그쪽에 관련된 수급이 전체적인 어떤 방향들을 좀 잡을 거다. 그렇다면은 지금 역시도 전체적인 방향들을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은 숨고르기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형주 장세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제가 이제 어제부터 무료 방송을 좀 인터넷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거기에서 들어오셔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좀 들으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8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준비했던 내용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정말 단발적인 어떤 수익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준 멘토가 온라인 장중 공개 방송한다고 그러니까 내일 분들씩 참여하셔가지고 내일장 전략 같이 승부수를 띄워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내일장 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일단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키프로스 관련 구제금융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외국인의 변심,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매도가 더 나올 거다. 이렇게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대응하셔라 시장을. 네, 결국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내일 방망이 짧고 대응하자. 추격 양봉은 따라잡지 말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저희 주식승천 멘토 클리닉 여기까지 준비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은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멘토의 공개 방송 반드시 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